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990년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실제 범죄 사건을 재현하고 범인을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진짜 맨날 봤어. 오늘 또 먼저 용의자 검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시청자의 제보를 받으면서 범인 추적에 나서는 KBS의 생방송 사건 25시는 1999년 4월 7일 방영된 광주 노숙자 살인 용의자 편은 방송을 코앞에 두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져 방송 펑크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답. 노숙자 뭐. 나도 좀 알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뻔하지. 뻔하지 뭐. 잡힌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아니지, 죽지 않은 거지. 살인 사건이 안 죽은 거야? 아니었나 보죠. 아. 아니지.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자수를 했거나 아, 자수를 했거나 난 방송을 찾아왔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예고편 나가고 방송 도중에 그 용의자가 찾아왔다. 아니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만약에 방송이 10시야. 근데 9시 무대 나온 거야. 잡혔다. 야 그거는 드라마틱하다. 그게 너. 그러면 10시에 방송 낼 의미가 없지. 한번 해보긴 하자. 그런가? 잡혔다. 잡혔다는 아니야. 아니네. 날 뻔이니까. 방송은 나갔어. 날 방송 뻔해. 나갔지. 노숙자였을 거고 살해됐을 거고 그러니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살인은 일어난 거야. 살인은 일어났고. 용의자가 아니었나 보지. 다른 용의자 다른 범인이 검거됐나 보지. 아닌데 그러면은 방송이 나갈 리가 없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방송 가처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 뭐 주인공에게 어떤 허위 사실 같은 게 이제 주어질 때 네, 펑크가 날 뻔한 이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그런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99년도에 했을까요? 알았다. 살인 용의자가 너무 잘생겨. 근데. 그래서? PD가 만드는 PD가 여성 PD여서 사랑에 빠졌어? 너무 잘생겨서 혹시 동요할까봐 민심이. 영웅 씨 되고 막 이럴까봐. 근데 그 예전에 미국에 그런 있었어.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 네, 연쇄살인범하고 연쇄살인 너무 잘해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민심 공유됐어? 이 시민들이요? 다 숨겨주고 네. 막. 네. 막 던져봐야 돼. 막 던져봐. 던져봐. 막 용의자가 던져봐야 돼. 너무 잘생겨서. 범인이 자수를 했나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아왔다 공개 뭐 수배가 될 이랬지. 수가 없구나. 그런데 방송에 왜 나갔지? 근데 왜 냈어요? 예고편을 본 범인이 방송 직전에 자수했다 정답이고요. 와.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98년 2월 18일 시작해 약 1년 만에 공개수배자 224명 가운데 110명을 체포, 검거율 49.1%라는 성과를 올렸고 대단하다. 검거율이. 대단하다. 예. 이거 계속 110명을 검거했대요. 옆에서 전화 받는 사람 따로 있었어. 맞아. 제보 전화. 제보 전화 받았단 말이야. 그래. 5명의 변사체 중 2명의 신원을 파악 범인을 체포했으며 우와. 실종자 23명 중 3명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와. KBS 제2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생방송 공개수배 사건 25시가 공개수배한 용의자들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이번 신창원 검거에는 수시로 신창원을 공개 수배한 방송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토록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자 예고가 나가면 자수하는 범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단하다. 그럴 경우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공개수배 장면이 할 수 없이 편집되고 사건 재현 장면만 방송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검거율이 49.1%면 반인데. 아니 그러면 1%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지금 살려야 되는 거 없어졌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편집 기획 뭐 이런 이제 가상적인 장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거죠. 뭐. 그러니까 확실해야지만 수배를 할 수 그게 있어요. 나중에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사건 25시 때는 네티즌이라는 그 말이 없었죠. 예, 분들이 안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네티즌 수사대가 사실은 그 알이 끝나도 계속 이제 맞아요. 용의자로 특정되신 분들을 일거수일투족 찾아내요. 예, 찾아내고 제보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 우리가 화성만 해도 아 선생님 완전 놀랐. 그때 어떠셨어요? 그 네, 기사 접했을 때? 너무 기분이 이상했었죠.
화성시 태안읍에서 20대 피해자가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당하고 속옷이 머리에 씌워져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범인을 특정하는 뭐 DNA가 나오면 사실 범인이기 때문에 오류율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연쇄살인의 진범은 이충재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 거의 잠정적 뭐 결론인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자백을 받으면 좀 더 확실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뭐 10명 가까이 투입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자백을 하기에 이르니 이게 사실은 대단한 실적이다, 공적이다. 예. 그 자백을 안 하려고 소름 끼쳐, 소름 하다가 끼쳐. 자백을 하는 그 심리는 상태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을 하기를 예.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어떤 결속, 라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프로파일러와 심리적으로 굉장히 상호 의존이 돼서 본인을 피력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자백을 일부를 인정하게 된 거죠. 선생님 굉장히 그 신변의 위협을 많이 받으신다고. 네, 저도 고소당한 적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두려우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선생님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밤에 싫은 거. 밤길 이런 거. 곤충이나 뭐 이런 밤길 거 좀 중에.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네. 전 밤길을 잘 안 다니는데 밤길 다닐 때 그 막 사방을 보면서 이렇게 다녀요.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굉장히 저의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네. 스타일.